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 전국 땅값이 0.79% 올랐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상승폭은 전분기보다 0.13%포인트 줄었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0.97%, 지방이 0.48%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1.02%를 기록해 가장 크게 올랐고 지방에선 대전이 0.98% 상승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23일 강남구와 송파구에 따르면 대치, 잠실, 삼성, 청담동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3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주택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7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33건이 허가됐으며 아직 불허된 사례는 없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3일 구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도심 초고밀도 개발 허용, 역세권 재개발 해제구역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등의 시행을 통해 수도권의 최소 50만 호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함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땅값 또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은요, 오히려 지난 5월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국의 땅값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과열 현상에 대해서 꼼꼼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네요.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궁금치신 모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와 구체적인 부동산 관련한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 시간은요, 제2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지원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앞장서서 저희를 데려가는 지역 좀 적극적으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시는 지역과 유형 어떤 걸까요? 네, 정부에서 드디어 공급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우리가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이 어디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잘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서울 도심에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여러분께서 투자를 더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해제된 그 정비사업 구역의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이 완료된 인접 지역들에 있는 주택들, 그리고 그 인접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당히 그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배동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종부세 많이 이제 올라 있다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종부세를 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을 또 처분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들을 통해서 또 세금을 내겠다, 이런 전략까지 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가장 안전한 그 상권이자 계속 커가고 있는 상권입니다. 마포구 연남동 상가 오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유형과 살펴볼 지역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마포구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지원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인데요. 2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함께 지나는 홍대구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상가의 시세는요,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상가 투자 그동안 생각만 하셨다면요, 오늘 이사님께서 주목하시는 지역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님 홍대구역 근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홍대 입구 그리고 홍대 합정 연남 상권 그곳에 있는 바로 상가가 되겠습니다. 1층 상가고요. 상가? 코로나인데 무슨 지금 상가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 주위에 뭐 요즘 뭐 투자 안 해, 뭐 안 돼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또 한쪽에서는 지금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빨리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있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상가는 이제 수익형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요즘 뭐 그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그 비대면 그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래도 거점이 필요합니다. 거점이 있는 곳에서 다시 그게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거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우스갯소리 먼저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종부세 굉장히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 진짜 이혼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상가를 이런 걸 투자를 하셔서 수익성 좋은 거 하셔서 차라리 그 돈으로 종부세 내십시오. 자, 오늘 이제 마포구 연남동 가는데요. 마포구 잘 아시죠? 마포구는 마용성 중에 하나입니다. 마용성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마포구는 굉장히 그 길다랗게 가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한강까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공덕에 업무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암에 상암 업무단지가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포구가 사실은 그동안 뭐 그 신촌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곳이었고요. 아현동이 상당히 많이 빌라촌이 많았었는데 아현 뉴타운으로 인해서 신흥 주거촌으로 거듭나고 있는 곳입니다. 뭐 마레프라든지 신촌 그랑자이 지금 거의 20억대를 찍고 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가볼 곳은 이 홍대 입구역 주변입니다. 홍대가 국내 최대의 상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강남은 강남역이고요. 그리고 강북 쪽에서를 대표하는 바로 상권이 홍대 입구역 주변 상권이 되겠습니다. 자, 홍대 입구역 보시면요. 지금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 그리고 2호선 이렇게 아주 좋은 노선들을 다 갖고 있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고요. 지금 2호선과 거의 모든 노선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2호선과 그리고 6호선 특히 5호선 이렇게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공사 중인 서부선과 그리고 신안산선의 접근성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천의 원종 홍대선이 또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모든 유동인구가 또 집결되는 그런 효과까지 갖고 있는 아주 거대한 또 교통의 중심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홍대 입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마포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래는 이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을 통해서 강남의 급행으로 9호선까지 바로 직행해서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역을 통해서 업무단지 접근성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시 일산 쪽으로도 경의중앙선 통해서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공항철도, 인천공항에서 바로 외국인들이 첫 번째로 내리는 곳이 바로 어디냐? 홍대 입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입지를 갖고 있고요. 이 교통이 좋다는 것은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와 연결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교통이 좋게 여기 홍대 입구역을 만들어 놓진 않았겠죠. 지금 뭐 여기에는 사실 우리 서울에 지금 한 30개 정도의 대학교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에 대표하는 연대, 뭐 이대, 이런 홍대, 서강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암 DMC와 공덕 업무단지 그리고 용산과 여의도 그리고 마곡지구까지 업무단지에 둘러싸여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직주 운적과 그리고 임차 수요 상당히 풍부한 곳이다. 그리고 대학교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학교 상권까지도 발달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곳은 이제 상권을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여기가 바로 홍대 입구역과 맞닿아 있는 연남동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한 경의선 숲길이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합정
망원역 이렇게 해서 망리단길 그리고 상수 여러 가지 그 재래시장과 그리고 이러한 상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들을 모두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남동은 지금 2015년에 서울시 도시재생 차원에서 바로 경의선 숲길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에는 센트럴파크고요. 한국에는 연트럴파크가 있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그 연트럴파크의 주변에 상당히 그 주택들이 많았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 상점과 여러 가지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걸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특하고 레트로 감성이 아주 물씬 나는 그런 분위기의 상점이 됐고요. 따라서 이 거리 자체가 상당히 획일화되지 않고 많은 감성들을 품고 있는 그런 상권이 조성이 됐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안철도역과 바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홍대 거리에서 여러 가지 이 문화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죠. 그리고 이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놀아도 위험하지 않는 나라, 그거를 바로 홍대 거리에서 느낍니다. 따라서 이곳에 상당히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본포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까지는 서교동에 많이 모여 있지만 최근에는 지금 연남동에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연남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인구가 5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연남동의 유동인구가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역의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죠. 거기와 맞먹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로 강북을 대표하는 상권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영남동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외식입니다. 새로운 어떤 맛집이 생긴다 그러면 연남동 맛집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검색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식업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기간은 그러나 평균보다 좀 작습니다. 그만큼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패스트 트렌드가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외식 산업의 어떤 각축전이 벌어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면 상가 임대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인기가 많다 보면요. 그래서 서울 평균보다 지금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30%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을 그냥 놔두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수동과 같이 이런 지금 착한 임대인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연남동 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법인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빌딩 투자하면서 아주 뭐 최소 3개월에서 1, 2년 사이에 시세 차익을 아주 뭐 10억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파는 그런 단타 매매가 상당히 많았던 곳이고요. 그렇게 많이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소액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보시면 이제 여기가 그냥 상가 건물이 딱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감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주변에 연립이나 이런 것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가 어우러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에 굉장히 더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연남동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뭐 많은 그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상권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어쩔 수 없겠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IMF 때도 지금 부실 기업이나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많이 던지셨는데 그때 이후로 내성이 많이 생겼고 이미 부실은 많이 없어졌다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에도 견딘 상권입니다. 이 연남동 상권 그리고 바로 강남역 상권 이 두 개가 역시나 우리 마음을 그래도 안정시키고 있는 상권입니다. 역시나 계속 선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실률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만큼 그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홍대 입구역은 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지는 교통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접근성의 또 확대로 인해서 더 많은 유동 인구가 올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직접 내가 가서 입고 쓰고 볼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병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왕이면 상권이 좀 유리한 곳에서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이 홍대 상권이라고 해주셨거든요. 개발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네, 홍대 상권은 그냥 그 지역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홍대 연남동 상권, 그리고 합정, 뭐 망리단길, 그리고 상수역 이렇게 모든 상권들이 각각의 특징을 갖고 서로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권들이 계속적으로 서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집합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이 빈 지역들을 계속 채우고 있는, 그래서 거의 전 지역을 상권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연남동 상권은 이러한 특색을 가진 모든 상권들의 어떤 교집합 속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권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우리가 어떤 그 역삼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거의 텅텅 빕니다. 사람들이 다 집에 가서 쉬죠. 그러나 이 연남동 상권은 오히려 주말에 붐비고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정주 인구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 상권이 더 탄탄해지겠죠. 자, 마포구는 아니지만 마포구에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 수색 증산 뉴타운입니다. 여기에서 한 4,000에서 5,000 세대의 또 정주 인구가 또 확대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또 그냥 아파트만 생기는 게 아니죠. 수색과 그리고 DMC역에 이르는 곳에 바로 수색 역세권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롯데의 상당히 큰 쇼핑타운과 이곳에 업무 복합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한 번의 그러한 정주 인구와 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그리고 월드컵대교 모두 다 이 접근성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이 홍대의 상권을 더 강화시켜주는 바로 그 호재가 되겠고요. 자, 신안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의도까지 2024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공덕, 바로 마포구를 대표하는 바로 그 곳이고요. 공덕에서 한 두 정거장 가면 바로 홍대 입구죠. 그래서 이 접근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부선 경천철 같은 경우에는 2028년 개통이 확정이 됐는데요. 경전철이지만 상당히 많은 호선들과 환승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촌 2호선 그리고 6호선의 광흥창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서부선으로 인한 호재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강북 횡단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원종 홍대선 같은 경우에는 홍대역으로 바로 부천에서 연결이 되죠. 지금 한 40분, 45분 걸리지만 앞으로 한 20분 내에 바로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호재까지도 갖고 있겠습니다. 네, 평일과 주말 가릴 것 없이 붐비는 지역이 바로 이곳 마포구 연남동이라고 하니까요. 상가에 투자해서 수익률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투자 금액 궁금하고요. 주변 지역의 상가와 비교를 해서 수익률 어떻게 될까요? 제가 너무 비싸면 안 갖고 오죠. 자, 지금 3억 1,8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수익률 봐야 되겠죠. 임대가 지금 2,000만 원 보증금에 월 120에서 130만 원입니다. 대출이 거의 70% 나오죠. 2억 1,000만 원에서 2억 2천. 따라서 실제 투자금 7,800만 원 정도 먼저 내 현금을 투자하시고 나머지 한 2억 정도를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 금리 상당히 낮습니다, 요즘. 그래서 지금 월 120에서 130만 원 지금 받고 있는 이 상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마포구 연남동에서 주변 상가와 비교해서 수익률 유리하다는 상가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 기후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7호선 내방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3개짜리 아파트, 방 3개짜리 아파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12억 1천만 원에서 12억 2천만 원 예상되네요. 가족과 실거주 겸 투자의 목적으로 생각해봐도 좋을 만한 유형인 것 같습니다. 가족과 거주할 수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서초구 방배동에서 골라주셨거든요. 자, 고급 주거단지가 좀 연상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우리가 실제로 살게 된다면 주변 환경 어떨까요? 네, 정말 살고 싶은 곳입니다. 강남에서 가장 그 녹지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강남의 그 중심부와 조금 그 동떨어진 기분이 있었습니다.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단절된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또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됐죠. 그러나 다른 것들을 다 차치하고요. 지금 왜 이 방배동에 특히 내방역 주변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자, 방배동 지금 전역에서 지금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방역과 방배역
바로 이 위쪽 부분, 이수역까지 포함을 하는 곳은 모두 이제 다가구, 다세대, 일반 그런 재건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배역 아래쪽 부분에서는 바로 우리가 일반 아파트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방배역을 대표하는 그런 주택들이 다 신축,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신흥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는 좋고 비싼 아파트 들어오겠죠. 그러나 신흥 부촌인 건 알겠는데 뭐 글쎄요, 중심에 뭐 반포라든지 서초 쪽이라든지 대치라든지 뭐 그거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업무단지가 같이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방역과는 도보 한 5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방배동에 특히 요 주변이 가장 그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학군 프리미엄입니다. 우리가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도 가장 그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바로 학군입니다. 따라서 학군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집값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여기는 이미 좋은 학군을 갖고 있는 곳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가 교육정책을 또 바꿨죠. 2025년에 특목고, 자사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고 전환되면서 이제 다시 강남 8학군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강남 8학군 대표적인 스카이 대학을 제일 많이 보내는 이 학군들을 모여 있다.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숲세권 환경 굉장히 우리 살면서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린벨트 뭐 요즘에 해제한다 그런 얘기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모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린벨트를 폐지한다고 합니다만 다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서리풀 터널이 뚫렸습니다. 터널 하나 뚫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작년 4월에 뚫렸는데요. 자, 이쪽으로 한번 뚫리면서 서초 법조단지와 그리고 강남의 테헤란로 가장 좋은 업무단지, 최대 업무단지와 10분 내 갈 수 있는 직주 근접이 마련됐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배동 지금 정비사업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가장 가까운 곳에 5구역과 6구역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지금 이주 철거 중입니다. 3,000세대, 1,100세대, 이것만 해도 지금 4,000세대인데요. 앞으로 들어올 것들 하면 거의 5, 6,000세대 됩니다. 주변이 뺑 둘러서 모두 신축 아파트로 들어오고요. 그것도 다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시세를 좀 보면 지금 이편한 세상, 서리풀 이편한 세상에 가장 많은 시세를 갖고 있는 대장주 아파트입니다. 34평 기준으로 해서 20억에서 지금 호가가 23억까지 나왔죠. 자, 그리고 주변 아트자이나 앞으로 그랑자이 요것도 앞으로 내년 7월에 입주를 하는데 25억까지 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오늘 제가 소개드릴 거는 나홀로 아파트인데요. 나홀로 아파트들은 보통 이런 대단지 아파트 속에 끼어 있어서 시세의 80%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 시세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 그리고 지금 대단지 아파트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내가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에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입지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학군 프리미엄 누려가시면서요. 주변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하고요. 업무단지도 들어온다는 소식, 입지에서 호재까지 살짝 저희가 만나볼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주변의 재건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지금 구체적으로 방배역 가까운 곳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삼익 아파트 대림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파트로 유명하죠. 그뿐만 아니라 방배 임광 1, 2차 방배 그랑자이 입주 앞두고 있고요. 신동 아파트까지 재건축됩니다. 그래서 일반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파트 재건축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라고요. 내방 역세권 개발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내방 역세권은 앞으로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뭐 백화점, 업무시설,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업의 중심지. 왜냐하면 이 주변이 뺑 둘러서 지금 모두 재건축이 되게 되면 브랜드 소비력을 갖춘 중산층 이상들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소비할 때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내방 역세권에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제 평온해 보이는 곳이 정보사 부지입니다. 정보사 부지에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과 같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대학 캠퍼스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자, 여기 작년에 1조 원의 매입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디벨로퍼입니다. MDM에서 여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 그러니까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것이 목표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직장인이 1, 2만 명 정도가 이곳에 생깁니다. 자, 엄청난 변화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방배동에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런 큰 업무단지, 그리고 업무단지가 그냥 업무단지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뜨고 있는 기업들, 바이오, 뭐 시젠 이런 거 아시죠? 셀트리온.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 앞으로 방배동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결국 강남권인데 이 지역의 3룸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30평대가 지금 주변이 20에서 23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같은 30평입니다. 12억 1천에서 12억 2천만 원. 그리고 임대금액 9억 5천에서 9억 7천만 원 전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이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듣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담보 갖고 계신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전입하셔야 되지만 현금으로 투자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오프라인에서 무료 1:1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남 인접 지역의 초역세권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하고요. 1:1 무료 상담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0.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9%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7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8.7로 전월 대비 17.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6.17 대책의 발표로 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아하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박진영 소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다 보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아직 덜 오른 곳 어디일까,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는 곳 어디일까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지역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부동산 아주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투자할 부분이 있고요. 투자 금액이 많다고 하시면은 중요 지점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청자들께서 물론 이제 소액으로 또 접근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투자하는 지역, 그 지역 두 지역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역은 그렇습니다. 강남 4구이면서도
베드타운 이미지와 저평가된 지역이었는데요. 현재는 강남 4구에 걸맞게 번모중으로 강남, 삼성, 그리고 송파권역을 잇는 서울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 지역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이었습니다. 저평가 지역이면서 농촌이라는 이미지에서 현재는 부자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인데요. 삼성 고덕산업단지 외에도 관광, 그리고 교통, 교육, 평택항, 그리고 국제 신도시 개발, 그리고 미군 기지 이전 등 한 지역이 한순간에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평택 근대리 지역 준비했습니다. 네, 부담 느끼지 않으시도록 소액 투자 가능하면서 장기전에 강한 지역으로 선배를 오셨다고 합니다. 기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진영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8호선 암사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2억 4,5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오늘 서울 지역에서는 딱 한 곳을 꼽아 오셨는데 바로 강동구입니다. 이제는 뭐 소장님의 시그니처 지역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강동구 쪽 입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강동구는 제가 뭐 한 6, 7년 전부터 많이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뭐 가격 상승도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강남권에 접어들기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8호선 암사역이 도보 6분, 그리고 5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천호역이 도보 7분 거리로 강남권까지 20분 내 진입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만큼 투자로서의 가치가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천호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세권으로서 도심 속 쉼터를 할 수 있는 한강공원이 또 도보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이 매우 편리하고요. 가깝게는 또 일자산 자연공원, 그리고 암사 유적지, 고덕산 정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그만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심과 외곽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올림픽대로 그리고 간병분 등에 인접해 뛰어난 강남 접근성과 그만큼 또 시내 중심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서울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앞으로 개통 예정인 제2경부속도로가 확정되어 그만큼 수도권과 지방으로도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풍부한 교통망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높은 미래가치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그만큼 편의시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강공석으로 암사 종합시장,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천호 로데오 등이 가깝게 있고요. 더불어 또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그만큼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환경, 더불어 학군까지도 잘 갖춘 우수한 생활 인프라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교통 편리하고요. 한강도 가깝고 백화점이나 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마트까지 여러분들이 살기에 편리하다는 점을 입지에서 꼽아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개발 호재까지 만나봐야지 투자를 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강동구 자체에서는 지금 동부 수도권 중심 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현재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방안과 그리고 또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평가 지역의 베드타운에서 자주택지로 변모시킬 업무 복합단지 개발은 문화, 쇼핑, 체험 공간인 육통 상업존과 그리고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와 R&D존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린존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한창 개발 중에 있는데요. 특히 강동구 개척 이래 최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 축구장 면적의 약 45배 크기입니다. 그래서 총 32만 2천 제곱미터의 오피스 타운으로 R&D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BT 그리고 유통, 상업, 문화시설 더해 관광과 호텔 등 신지식 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요. 1,000만 명 이상 외부 고객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약 10조 원, 그리고 상주 인원은 약 7만 명, 그리고 고용 유발은 약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 엔지니어링 산업을 집적한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만 8,144제곱미터에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약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동종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대단지 재건축 사업,
그리고 예정으로 꾸준한 이주 수요와 업무지구 상승률은 일부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할 거고요. 그에 따른 집가 상승은 물론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황금라인 또 뭐 지하철 9호선과 8호선 그리고 5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과 또 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해 대중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고요. 시내 업무 강남과 또 시내 업무 중심지의 접근성 향상과 또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예상할 수 있는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많은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들어서는 업무단지 조성 소식과 함께 여기에다가 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만나보는 투룸, 요즘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시세의 분양가는 지금 2억 4,500만 원에서 3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2억 4,500만 원이면 지금 현재 강동구의 투룸 전세가보다 못한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임대가는 현재 2억 2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 시에는 실투자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투룸의 또 강점이라면 또 수익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에서 9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은 정확하게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대출을 이용하셔서 월세를 투자하셔도 약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과 차익에 동반상승이 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 이 자체의 큰 장점이라면 건축주가 보유한 첫 분양 물건으로서 지역 내 투룸 시세 대비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가에도 못 미치는 매매가라고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구체적인 가격 상담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리 소액 투자라도 지역 선별이 중요할 텐데 강동구 천호동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강동구, 제가 강동구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6년에서 7년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개발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라든지 대단히 업무지구 개발이 몇 년 전부터 예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착공이 시작됐고 지금 뭐 재건축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시작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남 4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남 4구인데 강동구 옆이 바로 송파권입니다. 송파권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강동구의 아파트가 송파권의 아파트를 이제 거의 지금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투룸이라든지 쓰리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간 정도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를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돼 있다. 왜 그러냐면 배우타운 이미지였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그만큼 인구가 밀집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잘 활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실 때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라고 하셨거든요. 네. 투자할 때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 저희 투자자들 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지금 머리도 아프실 거고요. 아직까지는 7월 말까지 이제 정확하게 봐봐야 되겠지만은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세금 문제겠죠. 세금 문제 때문에 저희 투자자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은 또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단기전이 아닙니다. 단기전이 아니고 부동산 자체는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지역, 제가 추천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또 저희 투자자들께서 또 확실히 또 정보를 알으셔서 또 저평가 지역을 알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강남부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 하기 때문에 저평가적 무조건 앞으로 개발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가 흘러야만 개발이 되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투자하신다면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막 개발의 신호탄이 울린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의 개요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인데요. 미 8군 사령부 동창리 게이트 10분 이내 거리에서 단독주택 집중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가격은요. 약 6억 7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지금쯤 가보면은요, 푸르른 녹지도 좀 살필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인데, 이 근처면 미군 부대가 가까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평택 자체는 지금 뭐 전국에서 한순간에 시 자체가 변하고 있는 지금 평택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본 지역에서는 수서발 고속 열차인 SRT와 그리고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정차하는 지제역까지 차량 약 10분대 거리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주요 도심 및 서울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도 주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평택 화성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인천 및 경기 동남부권 등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본 지역 같은 경우는 군세권 지역입니다. 군세권 지역으로서 미군 기지 내 미군 사령부가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동창리 게이트로부터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직주 근접의 입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동창리 게이트에는 미군 부대 근무하시는 가족과 자녀를 위한 학교가 신축될 예정이고요. 또 미국의 뉴욕 브로콜리 같은 상업시설을 본딴 대규모 상가들과 병원, 그리고 쇼핑몰 등이 완비되고요. 또 농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의 다양한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형적인 미국 도시가 조성됨으로써 본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도의 접근성과 그리고 근거리에 인프라가 잘 구축된 주거 단지로서 또 그만큼 주변에 경관이 매우 우수한 입지로 배후소의 미군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미래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 환경까지도 잘 갖추어 풍부한 임대 수요에 공실 걱정 없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미군 부대 이전 자체도 있겠지만은 주변에는 뭐 고덕 국제 신도시와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RT 지제역, KTX 등 대형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군세권답게 미군들이 주거하기에 편리하게 잘 조성이 돼 있다고 하고요. 이제 개발 호재를 만나볼게요. 뭐 미군 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여기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택시 자체가 다 개발 호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 제한 구역도 있겠죠. 평택에서 진짜 정말 많은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택지 중 가장 큰 고덕 국제 신도시, 그리고 브레인시티, 그리고 소사벌지구, 지제 세교지구, 그리고 가제주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작은 도시개발 사업지구들이 도시 전체를 채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산업단지로서는 고덕산업단지, 그리고 진이산업단지, LG 디지털파크, 그리고 마산산업단지 등이 있으며 누구나 알고 있는 미군대 이전, 그리고 평택항 중심으로 황해경제자국구역 등 다양한 개발이 예정된 호재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평택 미군 기지에는 용산 기지를 비롯해 전국 26개 미군 기지가 평택시로 이전 중으로 2022년까지 주한미군과 군무원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하여 유입 예정인구가 약 1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유입 인구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2060년까지 주한미군을 유지되어 있다는 점도 크게 장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최소 20년 이상 공실 걱정 없이 지속적인 고수익 창출과 그리고 지역 개발에 따른 경제 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그만큼 자산 가치도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해 고덕면 일대 1,743만 제곱미터의 부지에는 고덕 국제 신도시에 한창 조성 중에 있고요. 고덕 신도시 주변으로 삼성 고덕 산업단지 120조 원 투자 개발, 그리고 LG전자 진이산업단지 60조 원 투자 개발, 그리고 KU 미군기지 10조 원 투자 개발 등 2035년 평택시 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한 개발 사업이 한창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만큼 삼성과 LG를 포함해 약 22개의 산업단지가 풀 가동할 예정으로 앞으로 수요 인구 약 100만 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전국을 이어주는 교통의 허브로도 기대감이 상당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제역에는 현재 예정된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더불어 GTX 신호선 양주에서 수원 구간을 평택까지 연장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참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요. 그만큼 앞으로 교통개발 호재가 다채롭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편의 향상,
그에 따른 또 지역 개발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또 항만화 유충지로서 기업과 물류 그리고 유통의 중심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그만큼 대단히 인구 유입에 따른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하여 수익과 차익의 동반 상승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재 특별시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로 인해서 평택의 인구 자체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 수는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오늘 단독주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용도는 다양하겠지만 미군들을 대상으로 렌탈하우스 활용도 가능할 텐데 이익을 기대해보면서 투자 금액 궁금한데요. 네. 얼마나 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미군 렌탈하우스의 허가를 받은 지역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미군 렌탈만 하는 건 아니고요. 자, 분양가는 6억 7천만 원에서 1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평택에서 물론 평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지금 꾸준히 집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6억 7천부터 시작한다는 건 좀 매우 저렴한 분양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출이 5억에서 7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가 1억 7천만 원에서 3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미군 같은 경우는 저희 전월세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연 임대료를 선불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계약하면 1년치를 매년 선불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월세가 연 임대료가 선불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제하고도 높은 수익률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지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1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평택의 집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기준치를 봤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하면은 그만큼 집가 상승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과 차익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규모의 주택을 우리 한국인에게 국내인에게 임대하는 것보다 임대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연체 위험이 없는 그만큼 또 미군에게 임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요즘 집가 상승 대비해서 저평가 지역이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가격 상담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연 임대료를 선불로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큰 메리트로 보이는데요. 평택시 이쪽 단독주택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뭐 평택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평택 많이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면은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이 가게 있고 미군 렌탈하우스 많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군 렌탈하우스가 제가 가서 집을 지어서 미군 렌탈을 하겠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미군 주택가의 검열을 합격해야만 렌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열도 받지 않고 집부터 지어놓고 미국 렌탈하우스를 하겠다 해서 투자를 유치해서 저한테도 상담 전화가 많이 들어왔지만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군 렌탈 계약이 완료됐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렌탈하우스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월세라든지 뭐 공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만큼 미군 수요층이 높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평택시 자체에는 물론 뭐 장교급 고위 공직자들의 이런 단독형 렌탈하우스도 있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렌탈하우스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400명인데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투자하시면 바람직한 투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 근내리에서 이미 검열도 통과가 되어 있는 단독주택으로 찾아봤고요.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준용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